근데 저는 이런 추석이나 구정에 명절 휴가비 국회의원들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받아서 이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된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 보면은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여러 사람들에 보면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받는 분도 있겠지만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거법이든 어떤 무슨 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 감옥에 가 있다. 수감 상태인데. 예, 수감 상태도 돈을 받아요. 그럴 때는 그럼 끊자. 예, 그렇습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당연히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수당을 사실은 좀 더 이제 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도 광의의 이제 공무원 구조 틀 아래서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인데요. 요 얘기를 하군요. 본인한테 명절 휴가비가 들어왔다. 424만 원이라 그러죠. 424만 원.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혈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통장에 424만 원 추석 휴가비가 딱 찍혀 들어왔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해서 공개를 좀 합니다. 김미애 의원은 그동안 알고 보니까 뭐 세비의 한 30% 정도를 꾸준히 기부한 의원으로 이렇게 또 소개가 되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런 맥락인데 추석 휴가비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이걸 또 한동훈 대표가 공유를 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따박따박 혈세 들어오는 거 이거 좀 면목 없습니다. 이거 공감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요. 정리 좀 해볼까요? 국회의원들 명절 휴가비 등등등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및 경비, 통상 이제 세비라고 칭하죠. 뭐 일반 수당, 뭐 정부수당 이런 건 약간 월급 개념이고요. 명절 휴가비는 1년에 2번이 지급이 돼요. 설, 추석. 그럼 합하면은 700만 원이 넘게 되잖아요. 거의 80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각각 2번에 걸치니까. 그리고 다 합치면 연간 1억 5천, 한 7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특히 이 명절 휴가비요. 이게 국회의원들 1년에 한 800만 원 가까이 받는 건데 지금 정부의 5급 이상 일반 공무원들은 이런 명절 상여금이 없다 그래요. 근데 국회의원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직자. 오늘 또 마침 두 분 전직 의원 나와 계셔서 이 얘기 좀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영 전 의원님, 솔직히 이 명절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2번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명절 휴가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역 의원한테 받아보셨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희가 워낙 의정활동 정신 없어서 입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인지를 못할 정도로 사실은 세비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가졌던 건데 막상 지금 와서 들여다보니까 424만 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많은 직장들이 과거와 달리 좀 이 명절 상여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공무원도 약간 이 관리직을 할 수 있는 5급 이상들은 이게 전혀 없다 그러는데 같은 공직자인 국회의원들은 한 400만 원 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언론에서 이 이슈를 다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국회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그리고 장차관급이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비들이나 이런 기본 수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높게 책정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추석이나 구정에 명절 휴가비 국회의원들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받아서 이거가 없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된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 그리고 우리 국민들 보면은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이나 여러 사람들에 보면 이렇게 많이 받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받는 분도 있겠지만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20대 국회가 워낙 성과보다는 서로 갈등과 강대강 대치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너네 뭐 하는 거냐, 일하고 있는 거 맞냐,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비판들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행정직 공무원들도 실제로는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상여비이 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병원에 왔고 의대 교수 하다 보니 명절 휴가비 들어왔는데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받으셨어요? 예, 근데 들어오면 기분은 좋더라고요. 떡값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국회의원 때보다는 상당히 적네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적어졌구나라는 걸 인지를 했는데 의사, 간호사 똑같이 지금 명절 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기관에선. 그래서 소소하게 100만 원 미만 정도로 받는 것도 한번 이번 3회 검토해봤으면 좋겠다. 매번 이런 뭔가 국회의원 특권 내리기에 대한 얘기만 되고 있지 실질적인 성과는 안 되기 때문에 김미애 의원이 처음 이제 포문을 열었으니까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릴레이로 기부 행렬하고 다음 명절 휴가비는 눈높이에 맞게 좀 조정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면 또 국민들도 또 박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신현영 전 의원님이 이제 전직 의원이 되다 보니까 액수가 저게 많은 거였군요. 아까 실감하셨나 보네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분도 과거에 국회의원 한 번 하셨었는데 뭐 이른바 이제 명절 떡값, 그러니까 뭐 휴가비, 뭐 명절비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좀 하신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명절에 국민은 이런 한 푼 못 받죠. 자기가 세금 내는데도 국회의원들은 명절에 떡값 850만 원 받아요. 이거 말이 돼요? 이거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85. 권위와 그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두 가지 가격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놔야죠. 저처럼 이 주장을 내부에서 강력히 하면서 세비 반납 운동, 특권 내려놓는 운동 이걸 누군가 해줘야 돼요. 자, 홍석주 전 의원님께도 그러니까 설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1년에 두 번 합하면은 424만 원씩 두 번이니까 거의 850만 원이 돼요, 거의. 아니 이거 명절 휴가비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거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홍신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신영희 의원님도 그렇고 현역일 때 좀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왜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지금 이제 실감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액수를 이제 보니까. 저는 일단 이 문제를 여기 이제 정건수당이라는 이런 어떤 명절 휴가비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부정하다 보고 이제 국회의원 1년 세비를 이제 통틀어서 봐야 되는데 아까 화면이 지금 있는데 그것도 한번 딱 띄워서 볼까요? 전체적으로 좀 설명이 된 게 있어요. 주요 이 항목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 1억 6천이 조금 덜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사실 뭐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또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선출직으로서 여러 가지 또 지출이 또 많은 면도 또 분명히 또 있습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김미애 의원처럼 계속 꾸준히 이제 저런 어떤 세비를 가지고 기부를 하시는 꾸준히 분들도 해왔다고 그러네요. 많고 그리고 과연 저거를 이제 낮추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 한동훈 그 대표는 지난번 비대위원장 시절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뭐 중위소득으로 이제 낮추자. 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국회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를 좀 낮추는 그런 그 이야기도 강력하게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면은 조금 이제 개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거법이든 어떤 무슨 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 감옥에 가 있다. 수감 상태. 수감 상태도 돈을 받아요. 그럴 때는 그럼 끊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서 당연히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수당을 사실은 좀 더 이제 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국회의원도 광의의 이제 공무원 구조 틀 아래서 이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연휴 내지는 또 이런 명절 수당 이런 문제도 전체 공무원의 어떤 그 세비 구조 안에서 수당을 저는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절 휴가비 이런 명목인데 이게 돈을 뭔가를 더 주려고 하는데 그냥 항목을 설정한 건가요? 그러면은 진짜 휴가비 차원이 아니라 뭔가 수당을 붙여서 그냥 늘리는 차원이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과거에 국회의원 세비 관련해서는요, 뭐 선거 때만 되면은 개혁하겠다. 그러니까 그 개혁의 방향은 줄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올해 초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 세비 얘기를 좀 해요.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죠. 그때 당시 2월이거든요. 그때 당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우선 제 개인 생각이지만 여야의 진영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최영철 의원. 네. 제가 방송 전에 찾아보니까 중위소득이 얼마나 될까? 물론 이게 가구당 뭐 1인 가구, 2인 가구 다 달라요. 근데 이제 기본으로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기준, 4인 가구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중위소득이 500만 원대더군요.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월 1,000만 원 이상이거든요. 한 1,100만 원 되거든요. 네. 평균 잡으면은. 그럼 2배 이상인 건데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받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이네요. 뭐 경제학 교과서에 있지 않습니까? 임금은 하방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일단 올라간 임금은 절대 낮출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개혁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도 개혁해야 되고 뭐 국민연금도 개혁해야 되고 뭐 노동 문제도 개혁해야 되고 이렇게 개혁 과제가 많은데 정치 개혁 과제는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많은 청년들이 대단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 뭐 2대남이고 뭐 자꾸 20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가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국회도 정치개혁을 통해서 국회의원 세비를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지금 뭐 500을 하든지 뭐 400을 하든지 한시적으로 국회가 이것을 낮춰서 국민의 신뢰를 정치가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지금 월급 뭐 몇백만 원 더 받는다고 지금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가난한 분이 국회의원 되는 경우는 전 별로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자금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선거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정치개혁 과제의 대상이 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2대 국회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세비를 좀 낮추고 스스로 못할 겁니다. 아마. 세비 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세비를 획정하고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한시적으로 갖도록 그 정치개혁 과제를 아마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전부 다 찬동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또 저항이 있겠죠. 하지만 22대 국회가 특히 청년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해야 된다. 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소장님. 네. 사실 선거 때마다 세비 줄이겠다는 공약은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실천된 적은 없습니다. 왜 실천이 이렇게 안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세비 논란이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그겁니다. 밥값을 못해서 그런 것이죠. 국민들이 세비로 일하라고 했는데 밥값 못하니까 너무 많다. 그렇죠. 중위소득 내려라. 아니 밥값을 잘하면은 돈 많이 주는 거 아깝지 않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정부직 공무원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어떤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중위소득 얘기하는데 그러면 가장 국민의 대표는 대통령 아닙니까? 앞서 받으시 20% 지지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은 세비를 지금 연봉이 2억 4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여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더 받겠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면 중위소득 그 수준에서 다 맞춰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상여금에 대해서 반납해야 될 분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요. 일을 못 하시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다음 두 번째 조금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 국회의원 세비 문제를 논박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 그러면 세비를 낮추면 국회의원들 일을 잘할까요? 그건 아니죠. 체질적으로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4인 중위소득으로 500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500만 원대더군요. 국회의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지역구민이 17만에서 20만입니다. 그들의 조직이 전부는 아니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들과 소통하면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역구민과 활동하는 데 있어서 1억 4천 정도는 본인이 쓰는 돈이 아니라 뭐 화한, 그다음 경조사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만나는 지역구민과의 소통과의 어떤 여러 가지 드는 경비들을 따졌을 때는 또 크게 또 뭐 많은 돈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 국민의 세금으로 어떤 직책을 운영하는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을 비롯한 대통령 밥값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냐?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영 주장님은 국회의원들 다 따지고 보면 활동비 참 많이 드는데 그런 거 감안하면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군요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돈 얘기니까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쉽지도 않고 쉽지 않으니까 여태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